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생활 밀착형 주제와 또 원전 안전 이슈로 화제를 본 해운대 의뢰 배덕광 의원과 함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배덕광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제 정보위나 여가위 등 개미 상임위를 제하면은 사실상 지난 수요일 끝으로 국정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피감 기관은 거의 700개 기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보름 동안 82개 기관을 감사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번 국감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낙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이제 국정감사가 제때 시작되지 않은 오점은 이제 남겼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청와대 인사의 국회 정인 출석 요구 등으로 정쟁의 장으로 흐른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미방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상대적으로 발목 잡는 발언이 많지 않아서 정책 국감에 나름 충실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번 국감에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전화에 의무화하자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현행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지하 장소에도 재난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진이나 태풍이 올 때 국민들이 재난 방송을 듣고 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수신 여건을 잘 갖추어도 시민들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휴대폰에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만약의 재난 발생 시에 우리 국민들의 대응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또 국민의 패닉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라디오 칩이 내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라디오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네. 그게 거의 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칩 하나에 여러 기능이 담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라디오 기능만 쏙 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의 스마트폰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때문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서 듣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 회사의 데이터망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 되면은 데이터 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야,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사용량이 라디오를 듣게 되면 얼마나 되길래 이동통신사가 이렇게까지 라디오 기능을 꺼놓고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내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한 달간 앱으로 라디오를 듣는다면은 네. 3GB 정도 데이터를 쓰게 된답니다.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월 5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라디오를 직접 수신하면은 가입자가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동사가 이걸 좋아 안 하죠. 그렇죠. 예, 자신의 자기 수익이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바로 옆 나라만 해도 일본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라디오 기능을 막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쓰나미가 왔을 때 후쿠시마 지역 대부분에서 데이터망이 다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TV와 라디오 학습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인 라디오 전환 방송을 듣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법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고 휴대전화에 라디오 수신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거 네. 진짜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네네. 미국은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미국도 휴대전화의 라디오 기능이 막혀 있었는데 최근은 이제 재난방송 정치를 위해서 라디오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또 방송협회 요구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라디오 취업이 활성화되어 나오는 걸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에도 이미 라디오 칩이 내장돼 있다면 어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전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간단한 업데이트로 갤럭시 S7의 라디오 취업을 오프에서 온으로 바꾸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미래부 장관도 재난경보 시스템 강화와 국민통신비 부담 완화, 사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스마트폰 라디오 칩 활성화에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통사의 협조만 있으면 지금 단장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이제 원전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남 지역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활성단체 문제를 제기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활성 단층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네. 한수원과 원안이가 활성 단층을 너무 안해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신고리 오르고기 예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네. 이미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고 보고서를 발표 이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이것을 파괴해야 하는데 원안위도 이것을 파가지 않고 한수원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거는 정말로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부존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의 30% 가까이를 생산하는 원전을 아무 대안 없이 폐지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안전을 경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오르고기 인근의 활성단층을 정밀 조사하고 이번 기회에 전국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해서 지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셨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이 이전을 주장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상임이나 국감 때나 원안위한테 늘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태로는 부산 시민들이 원전을 믿지 못하니까 네. 너네가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원안위가 말하는 것을 믿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안위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적인 고리로부터 400km 떨어진 서울 강화문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안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게다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낸 월세만 해도 180억이 넘습니다. 네. 원전 안전 규제 효율성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서울에 있을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 신뢰를 위해서 원안위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 사건이 있고 수시로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고 있고 또 원전 해킹도 일어나고 하니까 최근에는 또 지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안감을 일시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원안위의 이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최근 후쿠시마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24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금도 방사선 유출이 심해가지고 반경 30km 이내는 출입이 금지된 상태고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시에 재염 작업을 제가 갔을 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현장에 접근하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방호복을 착용해야 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대규모 재염 작업이 처음이라서 미국이나 다른 이제 원전 선진국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참혹하게 변해버린 현장 주변이나 또는 이제 변화 다름없는 인근 도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는 저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리 지역에 대한 원전 안전 강화가 원안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의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1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또 개혁안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지난 19일 이제 정발특위 전체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또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의원 권한개혁 소위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친인척 보좌진의 경우에 사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신고를 한 후 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5촌에서 8촌 이내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한테 신고를 하고 이를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걸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야 합의로 되어 있는 8월 임시회를 법에 명문화하고 또 상임위는 월 화요일 오후 2시로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로 명문화해서 일종의 국회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은 강론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좀 더 논의해서 올 연말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끝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남은 일정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내년도 이제 재정 규모는 400조 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400조 원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100조, 노무현 정부 때는 200조, 이명박 정부 때가 300조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복지 부분 때문입니다. 네.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가 130조 원인데 아마 이것은 전형적인 선진국 행어도 옮아가는 예산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미방 예산은 14조 원 정도 되는데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끝나면은 곧바로 이제 이 법안 심사가 열리는데요. 제가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제출한 빅데이터 산업진흥법도 아마 이때 심사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원안위 이전법이라든지 통신비 인하법 등이 이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원안위 이전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그리고 스마트폰의 라디오 수신 의무화법을 꼭 챙겨가지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우리 불경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보내겠습니다. 구사구 초대석 오늘은 해운대 의뢰 배덕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